이어서 일발장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고리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프리메카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다시 0.7% 상승, 하이닉스도 오늘 출발 좋습니다. 1%대. 어제 좀 힘들었던 한미반도체도 2.33% 오르면서 일단 오늘 아주 산뜻하게 출발을 했고요. 현대차 안 볼 수가 없죠. 현대차가 또 3%인데 요즘에 트라우마 있습니다. 프리에서 쭉 갔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어서 이걸 또 트레이딩에 이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조금 이따가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바이오 쪽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 알테오젠 이야기로 가보죠. 지금은 한 1%대 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제 좀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간밤에는 JP모건 헬스케어도 시작됐는데 알테오젠 볼까요? 어제 보면 이제 외국계 창구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알테오젠에 대한 이제 매도가 굉장히 좀 강했었고 사실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새해 들어서서 단 한 번도 하락이 없었죠. 7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어제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부진해요. 어저께 이제 알테오젠 쪽에 기관 외국인들이 거의 뭐 40만 주 가까운 이제 매도세가 좀 나왔는데 뭐 세론 성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막을 앞두고 어저께 이제 알테오젠을 필두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대체로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왔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제 악재 반응하는 수급이라기보다는 기계적인 이제 매도세가 좀 나타났고 오늘은 다시 이제 그걸 좀 커버하는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어쨌든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별로 오른 게 없잖아요. 물론 뭐 알테오젠 지난주 금요일 날 뭐 급반등이 좀 들어와서 한 6, 7% 정도 상승한 걸 이제 도로 좀 밀어내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특허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정이 조금 진행이 좀 됐었고 특히 이제 알테오젠은 작년 연말에 이제 알테오젠이 뭐 코스피 이전 상장과 관련된 요 이슈 때문에 조금 이제 소외되는 흐름이 있었고 수급을 못 받았죠. 맞습니다. 이제 특허와 관련된 또 요 이슈가 뭐 아무리 코스피 이전 상장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특허 관련된 노이즈가 없었다면 또 조금 이제 다른 흐름이 좀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뭐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좀 주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노이즈들을 사실 이제 별로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노이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주가에는 조금 이제 부담 요소로 좀 작용을 했는데 저는 올해 알테오젠 뭐 특허와 관련된 논란 다 털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미국 법원에 이어서 독일 연방 정부에서도 이제 만약에 가처분에 인용됐지만 다시 이제 알테오젠의 이제 특허가 인정이 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오히려 이제 좀 나중에는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리고 올해 뭐 어디랑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분기 안에 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또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좀 남아있고 이제 간밤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드디어 이제 개막을 좀 했습니다. 뭐 간밤에 또 뭐 일라이 릴리하고 엔비디아의 또 협력 소식이 또 상당히 좀 크게 이슈가 좀 되기도 했었는데 분위기를 좀 띄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알테오젠도 메인 트랙에서 이제 발표가 또 예정 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알테오젠의 또 피하 지방 주사 제형으로 어떤 제형 변경에 대한 기술 특허와 관련된 논란도 깔끔하게 좀 해소를 좀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주가는 반등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제약바이오 진영 전체적으로도 어저께 이제 조금 약세 흐름이었고 특히 아까 앵커님이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포함해서 코스닥의 이제 성장 섹터 종목들이 조금 이제 부침이 좀 있었던 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요 수사 때문에 12시에. 이슈였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미국장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상승 마감했잖아요.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고 설사 이제 기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뭐 자진 사퇴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추세적인 이제 흐름을 훼손시킬 만한 재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뭐 어저께 미국장이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또 알테오젠의 반등과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막과 함께 이미 한번 세론이 좀 됐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기술적인 반등 흐름도 주목을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봐주시죠. 왜냐하면 요즘 알테오젠은 큰 손들도 많이 들고 있지만은 개인 투자자들도 막 신규 하신 분들도 맞습니다. 삼성전자도 사지만 알테오젠도 많이 사시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이제 좀 매력 있는 가격 41만 원대까지 이제 주가 조정이 좀 진행이 됐었고 여전히 지금 50만 원 아래에서 이제 거래가 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목표가는 뭐 75만 원, 80만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스마트해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움직이는 걸 보면 물론 이제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는 또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종목들이 또 화려하게 상승 대열에 이제 동참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코스피 지수가 4,600까지 올라오는 데는
분명히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투톱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라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코스닥 시장에 있는 알테오젠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이전 상장하기 전에 그렇죠. 코스닥 시장에 머물러 있을 때 시총 1위 자리를 이제 유지하고 있을 때 한 번은 이제 랠리가 좀 나올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분명히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분명히 좀 생각을 해요. 이전 상장하기 전에 최소 저는 60만 원 이상까지는 한 번 꿈꿔. 정도는 네. 뚫어내고 코스닥 지수를 최대한 좀 끌어올려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네. 이전 상장할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좀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 50만 원 아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지금은 조금 이제 다른 종목들보다 좀 지루한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50만 원 아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단기 관점에서는 60만 원 정도 목표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7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테오젠 봤고요.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잠깐 쉬고 있는 HD-현대 이야기도 해보고 뭐 오늘 들어가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은 HD-현대가 한 2%대 하락이긴 하지만 어제 느닷없이 8%, 7%, 10%, 11%쭉 갔는데 네. HD-현대에도 로봇 로보틱스. 회사가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진짜 산업용 로봇의 네. 가장 핵심 기업이기도 하고 이제 HD현대가 지분을 80% 네. 가지고 있는 HD현대 로보틱스가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IPO를 추진한다라는 네. 소식이 나와줬고 실제로 주관사도 이미 선정이 됐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몸값이 한 1조 8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지금 몸값이 거의 한 3배 이상 커져서 거의 지금 시가총액 한 7조 정도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 로보틱스의 어떤 상장 기대감으로 어제 HD 현대가 좀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되기도 했고 거기다 HD 현대 로보틱스의 지분 투자를 냈었던 이제 KT까지도 같이 좀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일단 범현대가 중심에 지금 이제 IPO 추진이 연내에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HD현대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이제 보스턴 다이맥스 이제 IPO 추진도 속도를 좀 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보스턴 다이맥스의 이제 그 현대차의 부사장도 결국 이제 적절한 시점에서 보스턴 다이맥스를 상장시키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IR 수장을 지금 영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저는 연내 안에 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일단 뭐 보스턴 다이맥스의 어떤 이제 빠르게 지금 사실 로봇 시장이 지금 태동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대한 어떤 자금들이 지금 이제 수혈이 필요한 상태인데 결국 이제 IPO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야 결국 보스턴 다이맥스가 이제 북미 지역에서 지금 치열한 어떤 경쟁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초기에 막대한 어떤 자본 수혈이 있어야 본격적인 R&D 투자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제 보스턴 다이맥스의 IPO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HD현대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탄탄한 매출처가 있는 기업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범현대가의 HD 뭐 중공업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특히 현대차에도 지금 주요 고객사로 있는 기업이라서 결국 지금 이제 산업용 로봇에서는 HD 현대 로보틱스가 지금 국내 1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입지가 조금 좀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평가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HD현대 로보틱스의 어떤 이제 상장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HD 현대가 일단 가장 큰 수혜라 보고 있고 그리고 뭐 KT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감속기 초정밀 감속기와 정밀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뭐 SPG, 뭐 SPB 테크 같은 기업들도 좀 관심권에 둬야 된다. 왜냐면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기업들은 또 이제 HD 현대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뭐 보스턴 다이맥스라든지 또 그리고 삼성, LG에 들어가는 서비스 로봇, 또 휴머노id 로봇에도 같이 공급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액추에이터와 그리고 로봇 섹터의 어떤 이제 흐름이 더욱더 이제 확대되고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랜만에 뭐 KH바텍도 반등이 나와주고 어제도 있는데 KH바텍 참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네. 지금 이제 외장 힌지 때문에 그렇죠.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게 네. 아니고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외장 부품,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과 휴머노id 로봇에 들어가는 외장 부품을 이제 공급한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저 나와주면서 로봇 부품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KH바텍 그러니까 그동안 모바일에 들어갔던 그 부품 기업들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갔던 이제 부품 기업들이 결국 모두 다 지금 이제 로보틱스 기업으로 좀 대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거의 섹터의 종목들이 많아진다라는 거 그 섹터의 어떤 힘과 그리고 또 이제 결국 이제 그 테마성이 훨씬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국내 이제 IT 기업들 그리고 이제 테크 기업들 그리고 부품 기업들까지도 지금 빠르게 지금 로보틱스 기업으로 지금 이제 탈바꿈하고 있다라는 점은 지금 로봇 섹터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특히 올해는 피지컬 AI가 해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범현대가 기업들 중심으로 우리가 로보틱스 기업들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HD 현대 로보틱스가 상장을 한답니다, 여러분. 특히 HD 현대 로보틱스는 그 조선 배 만드는 맞습니다. 데다가 바로 투입이 또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라고 하고 지금 로봇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어제 KH바텍이
정말 우리 약간 뒤통수를 쳤잖아요. 이거 힌진 줄 알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로봇주로 가더니 네. 이게 갑자기 떡하니 막 시세를 어제 그런 애들이 뿜으니까. 많았어요. KG 네. 바텍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부품 공급 이슈 네. 때문에 급등했고 또 네. 이녹스 첨단 소재도 사실 디스플레이 이슈가 아니라 우주항공 이슈, 우주항공으로 스페이스X 갔죠. 때문에 어저께 네. 20% 넘게 급등이 네. 나왔었거든요. 요즘에 이제 워낙 이제 이쪽이 이제 테마가 로봇 우주항공 네. 쪽이 강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연결된 본업과 이제 상관없이 이제 그쪽으로 연결되는 기업이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들도 하나의 좀 특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말 같습니다. 나왔으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 한번 좀 얘기해 네. 주시고 한국 PIM 리뷰 갈게요, 준호 매니저. 네. 예, 어제 요 얘기, 그러니까 KH바텍도 KH바텍이지만 이녹스 첨단 소재도 네. 떡까지 가 있으니까. KH 바텍도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외장 힌지 아무래도 이제 폴더블 폰 폴더블.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우리가 네.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저께 상한가까지 갔고 오늘 지금 12% 13% 정도 이제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로봇 기업들이 워낙 좀 이슈가 뜨겁고 어저께 HD 현대 로보틱스의 네. 또 IPO HD 현대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하면은 시총이 이제 최소한 6조에서 많게는 뭐 10조까지도 지금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올해 가장 좀 주목받는 상장 대우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KH 바텍이 어제 상한가 오늘도 지금 프리에서 좋네요. 13%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로봇 이슈가 거의 대부분 다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레스 쪽에 이제 좀 집중이 좀 되어 있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이 이제 또 KH 바텍하고 연결이 되면서 뭐 결국 KH 바텍은 삼성 쪽에 또 스마트폰 부품을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었으니까 아무래도 같은 공급망 안에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 상한가 가고 오늘도 이제 프리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녹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디스플레이 소재, 뭐 반도체 이쪽하고 연결되는 이제 종목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도 네.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명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다양한 이제 산업 분야에 이제 적용되는 첨단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어제는 또 이녹스 첨단 소재가 스페이스X에 우주선 만들 때 또 이 첨단 소재 공급했던 레퍼런스가 있다라는 게 이제 뒤늦게 좀 알려지면서 추세가 좀 완전히 좀 역배열되어 있었고 시장에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저께 이제 장중에 20%가 넘는 21%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됐고 거래량 보십시오. 네, 네. 오늘도 이제 프리에서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다. 뭐 우주항공 쪽도 지금 이노스페이스, 세트레가이는 올해 들어서서만 거의 뭐 100% 가까운 지금 급등세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노스페이스, 세트레가이 뭐 이런 기업들이 여전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이런 이제 대형주들도 여전히 이제 견조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테마하고 좀 옷깃만 스쳐도 그래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로봇 옷깃 스쳐야 되고요. 우주항공 옷깃 스쳐야 되고 어쨌든 방산도 묻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시세를 냅니다. 한국 PIM 지금 프리마켓에서 가장 좋네요. 맞습니다. 네. 일단 뭐 한국 PIM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원익홀딩스와 로보티즈와 단순 비교해도 로봇 손 기업 중에서 이제 상승폭이 가장 제한적이었다. 예. 작년에 69%밖에 상승이 안 나왔는데 지금 1월 지금 보름도 안 된 상태에서 거의 작년의 상승폭 그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직전 고점은 돌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전일 직전 고점을 이제 강력하게 돌파를 하고 지금 프리에서도 지금 13% 정도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한국 PIM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금속분말 사출 성형 관련된 그 기술력으로 지금 알루미늄이든지 티타늄을 지금 이제 고난도 이제 금속을 정밀 그리고 이제 대량 양산을 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로봇 손의 지금 이제 핵심 부품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로봇 손 관련된 이제 초정밀 어떤 금속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이제 한국 PIM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 또 그리고 이제 글로벌 테크 기업들과의 어떤 논의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보선 다이맥스 관련된 수혜 기업으로 좀 맞물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지금 로봇용 브라켓 시제품을 지금 이제 공급했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아틀라스 로봇이 대량 양산을 하고 있지 않고 이제 시제품 프로토타입만 이제 공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브라켓 부품만 이제 공급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보선 다이맥스의 대량 양산을 대비해서 지금 이제 샘플을 지금 테스트 중이라고 하고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금속분말 사출 성형 관련해서 본격적인 이제 공급 논의와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대량 양산을 대비해서 지금 한국 PIM의 어떤 추가 공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 손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국내 대표 기업들, 특히 휴머노이드의 가장 핵심 기술이 로봇 손이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금속 부품을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 한국 PI이고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에 보선 다이맥스의 어떤 대규모 공급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어떤 전망이 나와주면서 지금 시장에서 강한 시세가 들어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목표가 이제 7만 원은 돌파하고 이제 40% 상승이 나와줬는데 지금 프레이에서 13%더 상승 나와줘서 53%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목표가를 좀 상향하고 익절가를 좀 말씀드리는 게 2차 조금 더 목표가를 잡을까요? 아니면 네. 익절을 잡을까요? 2차 목표가를 잡고 익절가 좋아요. 설정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리에서도 이미 지금 8만 1,000원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8만 7천 원을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익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6만 7천 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설정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프리마켓 겸 리뷰 겸 함께 봤습니다. 한국 PIM 손입니다. 손 로봇손. 자, 곧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공급 계약도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라고. 자, 이제 영민 매니저 일발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일발 어디로 향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간밤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개막을 하고 지금 뭐 보도들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네. 쪽이 뭐냐면 AI 의료 쪽이에요. 일라이릴리.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 세계 시총 1위 엔비디아하고 네. 제약바이오 업계 이제 시총 1위 일라이릴리가 일라이릴리. 합작해서 이제 AI 공동 혁신 연구소를 이제 설립한다라는 게 발표가 됐거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프로티나가 프리마켓에서 6% 7% 정도 이제 반응이 딱 들어오고 있거든요. 프로티나가 가장 이제 좀 유사한 이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AI 네. 바이오 마커, AI 이제 신약 개발 스크리닝 이런 이제 플랫폼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장 초반에 지금 프로티나가 가장 좀 빠르게 반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AI 의료 쪽 저는 오늘 수혜주 중에 로키드 헬스케어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네.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우리가 알고 있는 항암제, 뭐 ADC라든지 뭐 DHC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워낙 좀 잘 알고 계시고 최근에 제가 이제 RNA 쪽이라든지 중추신경계 질환 뭐 이런 쪽도 분명히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떤 새로운 어떤 지형의 변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 AI 기술이 신약 개발과 이제 결합되는 이쪽도 반드시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로키드 헬스케어라는 종목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좀 예. 해왔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드리면은 네. 엔비디아하고 일라이릴리가 향후 이제 5년 동안에 최대 10억 달러를 이제 공동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AI 공동 혁신 연구소를 이제 설립한다는 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AI를 통해서 신약 개발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워낙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일일이 다 손으로 이렇게 수작업을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미세 관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후보 물질 발굴하고 또 적응증 이제 인간한테 이제 임상 실험 적용하고 이런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이제 AI가 대체한다라는 거. 이제는 이것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좀 인지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AI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플랫폼 만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AI 제약사를 설립하는 걸 이제 최종적인 목표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을 네. 이제 후보 물질 발굴하고 디지털 트윈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신약을 제조를 할 때도 AI 기술이 이제 접목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엔비디아의 또 이 IT 기술력과 AI에 대한 기술력이 광범위하게 이제 활용이 좀 될 수 있는 거겠죠. AI 제조 그리고 공급망을 만들고 관리하고 상업화를 추진하는 데까지도 AI의 모든 기술들이 다 적용이 되는 말 그대로 AI 제약사가 이제 설립되는 거를 예. 공동의 이제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 기술 개발 속도 굉장히 좀 빠르게 전개가 좀 되고 있고 간밤에는 또 무디스가 AI 이제 데이터 센터 향후에 이제 5년 동안에 뭐 3조 달러 이상 또 투자가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니까요. 개발의 속도 이제 학습의 단계에서 추론의 단계로 나아가는 이 AI 진영의 이제 개발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와 엔비디아의 이런 합작 소식은 상당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신약 개발 분야에 가장 좀 큰 이제 또 파급력을 이제 줄 수 있을 만한 두 기업의 이제 합작 소식이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로키드 헬스케어라든지 뭐 프로티나 같은 기업들은 꼭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특히 로키드 헬스케어는 AI 이제 초정밀 재생의학 쪽 재생 기술 이제 플랫폼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가 모델링 이제 AI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해서 이걸 이제 모바일 이제 다양한 이제 어플리케이션화하는 그다음에 3D 프린팅 제품도 이제 같이 개발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북미 시장과 중국 시장 쪽에 이제 진출을 가속화 지금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기술이 이제 이 AI 이제 재생 플랫폼 기술이 가장 먼저 이제 적용된 분야가 바로 당뇨발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당뇨발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당뇨병성 족부궤양
뭐 이것도 쉽지는 않은데 당뇨병성 족부궤양이 왜 발생을 하냐면 당뇨병이라는 게 사실 혈관 내 이제 질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몸에 이제 대사 이상이 이제 생긴 거 그거 때문에 사실 염증이 생기면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면 우리 몸에서 가장 멀리 이제 있는 발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고 궤양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급기야 나중에는 이제 이 증상이 발현되는 게 이제 상당히 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진짜 이제 손 쓸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는 발을 절단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무시무시한 병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당뇨병성 족부궤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당뇨발을 이제 치료하는 혁신 의료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미 이제 미국 내에서 상당한 이제 특허와 기술 특허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확보를 했고 최근에 또 중국 쪽에서도 기술 특허를 이제 확보를 한 상황이에요. 작년에 나타났던 이제 일련의 이제 좀 이슈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작년 10월 달에 미국의 이제 대형 병원에서 당뇨발 재생 치료를 위한 공보험 이제 대상이 적용이 시작됐고요. 11월 26일 날에는 이스라엘 쪽에도 사실 최대 공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리 펀드 쪽에서 실제로 이제 공보험 적용을 하기 위한 파일럿 스터디가 이제 시작이 좀 됐고 네. 그다음에 12월 8일 날은 미국의 이제 연골 재생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레터만 교수하고 MOU를 이제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해외 진출이 상당히 좀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과 중국 이쪽 시장이 인구가 또 많고 아무래도 환자가 좀 많은 이제 국가에 빨리 진출을 해야 플랫폼 기술에 대한 이제 매출이 좀 빠르게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작년 2월 달에 흑자 전환되고 난 이후에 3분기 때도 이제 흑자가 이어지는 그러니까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 오롯이 흑자 기조가 계속 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특히나 이런 이제 신생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인 어떤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작년 7월 달에 바로 이제 300억 원 정도 규모로 전환사채 발행을 해가지고 자본 조달까지 이미 미리 다 해버렸어요. 실제로 이제 해외 진출이 상당히 좀 빠르게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해외 진출을 하고 마케팅을 하기 위한 이제 자금을 미리 이제 확보하는 차원에서 작년 7월 달에 300억 원 정도 이제 300억. 자본 조달이 예. 이미 진행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를 좀 털어내고 회사의 이제 성장성에 이제 방점을 좀 둔다라고 하면 주가는 상당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우스갯소리로 네. 이름에 로켓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로켓만? 우주항공, 로켓네? 우주항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 이름에 그냥 로켓만 들어가 있는 뿐이지. 로켓 헬스케어 말씀드렸던 이제 재생 쪽에 플랫폼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서 당뇨발 쪽에 이제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일라이 릴리와 이제 엔비디아 이제 합작 소식은 업계에 저는 상당히 좀 큰 파장을 이제 미칠 수 있는 재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은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최고가 거의 뭐 9만 원 근처까지 한번 네. 상승이 좀 들어왔다가 최근에는 조금 박스권 흐름이에요. 근데 이게 6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이 박스권만 보더라도 거의 뭐 한 40~50% 정도의 이제 진폭이 생길 수 있는 위치거든요. 바닥을 좀 찍고 기술적인 반등이 좀 진행되는 과정이어서 직전 고점을 좀 한번 뚫어내는 흐름이 요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주간 동안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은 지금 프리에서 한 3%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74,000원 정도까지만 가격을 좀 정해드릴게요. 74,000원 아래에서 이제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고 1차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이제 박스권 하단 역할을 했던 6만 원 정도를 이제 손절가로 좀 잡아보시고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로켓 헬스케어입니다. 재료가 하나 있죠. 이제 엔비디아와 일라이 릴리가 손잡고 10억 달러 규모의 이제 AI 제약사 뭐 이렇게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연구소라고 돼 있는데 만들다라는 거에서 이제 착안도 했는데 로켓 헬스케어가 너무나 시세가 커가지고 제가 이렇게 게시판이라든가 좀 가 보니까 이 회사가 이런 게 맞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네. 본인의 환자 세포를 AI가 파악해가지고 네. 떼어낸 다음에 그걸 분석하고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다시 갖다 주는 네. 이 기술이 맞아요? 네, 그 기술을 와. 중국에서 이미 특허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중국 시장 건가요? 진출까지도 네. 가셔야 되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재생의학 쪽은 오가노이드 이슈가 최근에 예. 크게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잖아요. 어제 또 이제 우리 국내 기업 중에 하나가 드림 CIS가 또 미국의 이제 큐리바이오 요게 이제 또 오가노이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네. 인수했다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재생의학 분야가 AI하고 결합되면서 과연 이게 우리가 예전에 공상과학 네. 영화에서나 네. 우리 상상 속에서나 있었던 일이 예. 실제로 지금 기술로
구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5D 3D 프린팅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 그걸 세포로? 이제 사람의 몸에 또 장착하는 이제 그런 기술까지 확보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 속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걸 훨씬 더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가노이드 또 이런 AI 네. 재생 이런 쪽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일괄 정리를 하고요. 프리마켓을 잠깐 보는데 네. 현대차 그룹주를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도 매니저. 네. 지금 현대차 그룹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느냐? 본장 막판에 네. 현대차 그룹주를 사라. 그런 다음에 네. 프리마켓이 될 때 뜨면 팔아라.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본장에서 왜 이렇게 윗골이에요? 이렇게 풀이는 좋은데. 뭐 이미 프리에서 어느 정도 거래가 이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거의 20%대 프리에서 상승이 갔다가. 나와줬다가 거의 본장에서는 종가 기준으로 거의 한 7%로 끝나서 변동성이 상당했고 또 저점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 아니 그 플러스 3%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변동성이 거의 한 15%, 20% 가까운 변동성이 나와주다 보니까 프리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가 없는 게 프리에서는 이미 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 변동성을 확인하고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마다 본장에서. 현대차 그룹주 본장을 네.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런 예. 이유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보선 다이맥스의 지분을 한 11% 가깝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보선 다이맥스 IPO 기대감이 적용되면은 결국 지분 가치에 대한 어떤 그 가치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현대글로비스가 어제 좀 큰 시세가 분출됐고 현대차 이제 계열사가 좀 돌아가면서 시세가 들어와 주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정점은 이제 로봇으로 인해서 뭐 현대 위아, 현대 모비스, 뭐 현대 오토에버가 가장 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뭐 기아 그리고 현대 이제 부품 기업들, 벤더사들까지도 돌아가면서 시세가 들어와 주고 있는 게 결국 현대차가 지금 이제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전환을 하니까 그 밑단의 계열사들까지도 지금 대전환의 지금 시기에 도래한 상태다 보니 결국 현대차 계열사들의 어떤 재평가와 그리고 또 이제 관세 관련해서도 그동안 한동안 시장의 어떤 저평가와 또 소외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반발 매수와 저가 매수가 유입되지 않고 있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는 프리에서 시세가 이제 분출됐을 때 진입하기보다요, 이제 본장에서 확실한 조정을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내에서는 또 휴머노이드 로봇과 그리고 보선 다이맥스가 현 시점에선 가장 지금 선도적인 주의를 달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현대향 관련된 로보틱스 기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로봇 섹터를 우리가 밸류체인을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힘없네. 이렇게 좀 약간 비관적으로 해석하시는 네.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힘없으니까 윗골이 달지. 그래도 최근에 현대차의 어떤 상승을 봤을 때는 힘이 없다라고 전혀 네. 판단되지가 않고 있고 네. 사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는 신고가죠, 그동안 계속. 맞습니다. 네. 신고가이기도 하고 그동안 자동차 기업으로서 자동차 판매량으로만 평가를 철저하게 받아오다가 이제는 로보틱스와 됐다. 이제 미래 가치가 이제 반영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차의 재평가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들은 당연히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신규 매수자금도 유입되다 보니 그에 따른 어떤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에서는 좀 큰 시세가 분출됐다가 본장에서는 또 빠져버리는 형태가 네. 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중장기적인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 그리고 또 프리의 어떤 추격 매수만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현대차 그룹주들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한번 보시죠. 이제 프리에선 받지 말고 네. 본장에서 윗골이 달 때 받은 네. 다음에 내일 이 시간에 네. 네. 그래도 5% 6%잖아요 지금. 네, 그런 패턴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우주항공 한번 갔다가 또 한미반도체를 먼저 갈 텐데 네. 한국우주항공을 가지면서 요즘에 영민 매니저 개인들 사이에서 진짜 회자 많이 되는 종목이 이노스페이스거든요. 맞습니다. 같이 두 개 좀 엮어주세요. 네, 일단 뭐 대형주들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가 연이어 이제 계속 좀 하고. 신고가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고 미국, 유럽도 지금 방산주들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아요. 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 약발을 강하게 좀 받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새해 들어서서 상당히 좀 시끄러운 이제 지정학적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좀 되고 있어요. 베네수엘라, 그린랜드 거기에다가 지금 이란 사태. 사실 이제 이란 사태는 반정부 시위가 상당히 좀 격화되고 있고 사망자 뭐 추정치 사실 뭐 입에 담기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막 2,000명, 3,000명, 뭐 수천 명의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을 걸로 추정이 좀 되고 있고 이란 이제 정부에서는 굉장히 이제 강경하게 진압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 정부가 또 개입할 수 있는 이제 빌미를 준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는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미국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사하니까 이란 정부에서 바로 그냥 미군 기지 직접 타격해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중동은 정말 화약고잖아요. 이게 또 이란 문제 잘못 건들면은 상당히 좀 시끄러울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좀 이란을 좀 자극하는 듯한 느낌. 왜냐하면 이게 또 본인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본인 지지율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구구 쪽의 지지율을 결집시키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재료로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이 좀 말려들지 않아야 되는데 말려들게 된다면 좀 중동이 다시 이제 화약고로 또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제 유가 오르고. 그런 상황이 네.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한국 항공우주를 포함해서 방산주들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쪽은 아무래도 이제 스페이스X 이슈가 여전히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또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당국에서 지금 스페이스X와 또 그 추가적인 어떤 승인이 있었잖아요. 그 재료가 어제 또 하나 이제 촉매가 좀 되면서 어저께는 이제 이노스페이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을 좀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게 차트적인 흐름을 이제 분석해드리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구간은 이미 지나가 지났어요. 버렸어요. 네. 완전히 이제 2만 원도 지금 고점을 굉장히 좀 강하게 지금 뚫어놓은 상태고 거래량이 사실 이노스페이스 상장되고 나서 그 동안에는 거의 본 적 없는 거래가 지금 최근에 붙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문이 엄청났다니까요. 네, 굳이 네. 목표가를 한번 좀 설정을 해보면 상장 당시에 이제 최고가인 한 27,000원 정도, 27,000원에서 3만 원, 뭐 그 정도 수준을 최종적인 어떤 목표가로 이제 설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세트레가이도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어제 보시면은 완전히 그냥 매물을 지금 다 뚫어내고 주가가 없죠. 이제 급등을 네, 하고 있는 위에가. 상황이기 때문에 세트레가이도 상당히 좀 가볍게 움직이지만 또 세트레가이는 실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확실한 그쵸. 뒷배가 있기도 하고 국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스페이스X 이런 이제 고객사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확실한 이제 또 얘는 모멘텀이 이제 있기 때문에 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도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대 정도 그 정도 이제 가격을 타겟으로 보고 어쨌든 뭐 우주항공 쪽은 테마가 굉장히 좀 강하긴 합니다. 이게 또 언제 꺾일지 쉽게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테마가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단기 자금은 계속해서 지금 우주항공 방산 쪽으로 유입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이제 세트랙 아이를 대항마로 좀 사게 되고 아니면 좀 미들맨 한국 네. 항공우주를 사고 네. 아니면 요즘엔 뭐 카페나 어디서 정말 많이 되는 이노스페이스가 있거든요. 그냥 3등분 할까요? 이 세 개? 한화 에어로 이제 빼고 그래서 좀 묵직하게 끌고 가는 종목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인데 우리 또 개인 항공우주인데. 투자자분들은 네. 이런 것도 매력을 별로 못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세트레가이가 오히려 조금 더 낫다? 나은 대안이라고 봐요.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치더라도 사실 이제 상승에 대한 여력은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고 실질적인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니까 세트레가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S&T 다이나믹스라는 이제 방산 쪽에서 오히려 이제 좀 바닥권에서 지금 출발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로템도 한번 세게 언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대 로템이라든지 S&T 다이나믹스 뭐 이런 기업들도 방산 우주 같이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프리마켓에서 또 한번 가보면 이제 조선주를 한번 좀 가보도록 할 텐데 오늘 조선주는 약간 고만고만한데 하나오션이 맞습니다. 어느덧 사상 최고의 네. 영역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매일 사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사실 하나오션. 하나 시스템이 이제 먼저 시세가 분출되면서 하고. 신고가를 갔고 그 다음 차례로 하나 엔진과 이제 하나 오션까지 결국 갔는데 뭐 일단 김승영 회장의 어떤 이제 각오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과 미국 특히 미국의 어떤 이제 군함 프로젝트에 결국 이제 하나 오션이 확실하게 트럼프가 지목을 했고 또 그리고 캐나다 잠수정 수주에 대한 프로젝트까지 결국 하나 오션이 따낸다고 했을 때는 진짜 주가에 대한 사실 이제 재평가가 확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증권사 보고서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하나오션이 뭐 사실 필리 조서를 이제 거점으로 뭐 결국 이제 미국의 어떤 군함 그리고 또 이제 핵 잠수함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잠수정 그리고 또 MRO 다양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필리 조선소의 미국의 어떤 밀려드는 어떤 그 수주에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 2의 또 필리 조선소를 지금 인수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하나오션이 조선 3사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우리 김승현 회장도 하나그룹 회장도 결국 이제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하나가 온전히 책임지자는 각오로 온전히 책임지자는 네. 각오로 임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제 신년사 발표도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 트럼프도 하나를 확실하게 지목을 했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군함 건조 그리고 또 이제 선박 건조뿐만 아니라 MRO까지도 결국 필리 조선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거기다가 캐나다 잠수정 프로젝트까지 하나 오션이 따낸다고 했을 때는 그게 팀 코리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주관하고 있는 건 하나 오션이고요. 그리고 팀 자격으로 HD현대 중공업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잠수정 프로젝트까지 같이 따낸다고 했을 때는 저는 하나 오션의 주가에 다시 한번 정말 재평가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신고가 랠리는 충분히 뭐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제가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 좀 그런 게 사실 신고가 부근에서 좀 부담스러운 위치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차익 매물이나 조정이 나와줬을 때는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 하나엔진, 하나그룹을 중심으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오션 갑자기 외국인 뭐 기관 순매수 상위에 다 2, 3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수급이 상당히 좋고요. 어제 상황들 놓고 보면 영민 매니저, 효성중공업이 또 새 역사를 그렇죠. 썼고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대한전선과 가원전선이 전선 시리즈가 4%대, 5%대 갑니다. 전력 인프라 꺾인다 해도 또 가요? 안 꺾이죠. 네. 최근에 이제 또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이던스를 약간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다가 와장창하고 한번 네. 이제 얻어맞은 이제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간밤에는 뭐 제가 무디스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이제 저는 전망이 계속 좀 상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향후 5년 동안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향 지출이 이제 3조 달러를 지금 넘어갈 거다라고 이제 추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간밤에 금, 은, 구리, 은 가격이 또 7%가 8%가 또 급등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조금 쉬는 구간에서 화려하게 지금 조방, 원, 전 이렇게 이제 살아나고 있잖아요. 조선, 방산, 원전, 전력 인프라 이런 종목들이 또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프리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감지되고 있어요. 호성중공업도 4% 정도 올라가고 있고 전선 쪽은 지금 대한전선, 가온전선,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다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형 투자가 계속해서 좀 늘어날 거다라는 이제 그런 모멘텀. 결국에는 또 실적 시즌 시작되고 있으니까 전력 인프라 종목들은 또 믿고 배팅할 수 있는 실적주들이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효성중공업의 이제 최고가 돌파, 그다음에 뭐 LS 일렉트릭, 일진전기, 대한전선 뭐 이런 종목들까지 계속해서 낙수 효과가 반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잡을까요? 효성중공업 너무 비싸요. 근데 저는 픽을 한다면 그래도 효성중공업 아, 잡아야 그래요? 된다고 비싸도? 봐요. 왜냐면 비싸도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는 좀 액면 분할이나 또 무증해가지고 조금 해주지. 이제 주당 가격이 좀 낮아져. 네. 왜냐면 이게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인 분이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한 주당 가격이 200만 원이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4주 사는 것과 5주 사는 게 비중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버리잖아요. 물도 못 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접근성이 조금 이제 떨어져서 호성중공업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히려 주가는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주를 사더라도 일단 대장주는 저는 호성중공업이 좀 될 거라고 보고 네. 중소형주 중에서는 산일전기하고 일진전기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력 인프라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로봇이 또 힘을 내네요. T-로보틱스가 18%대 급등 나오고 있고 KNR 시스템들, 클로봇들, 나올 로보틱스들, 또 한국 PIM 다시 내고 있습니다. 준호매주 오늘의 네. 일발은 오늘의 일발도 로봇인데 로봇이에요. 사실 현대향 로봇 기업들이 사실 이제 옷깃만 스쳐도 좀 급등이 네, 나와주고 네, 있는 상태잖아요. 우린 PTS 같은 경우도 지금 시제품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어서 저희는 큰 시세가 이제 분출되는데 사실 시제품과 대량 양산이 들어갔을 때는 사실 천지차이인 거고 대량 양산에 들어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보스턴 다이맥스의 어떤 이제 최고 파트너사들이 상대적으로 최근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 종목 중에서 클로봇이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오랜만에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뭐 클로봇 같은 경우는 지능형 솔루션 그리고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뭐 지능형 솔루션 로봇의 이제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소프트웨어.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공공 안내라든지 그리고 배송 업무 그리고 순찰 물류 그리고 이제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 이 지능형 솔루션 그러니까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클로봇이 단연 이제 1등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로봇과 이제 시메스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 네. 기업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지금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는 또 휴머노이드 로봇, 또 피지컬 AI 관련해서 휴머노이드 사업실을 새롭게 신설해서 피지컬 AI 쪽에 지금 집중 육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실제로 국가 과제를 지금 피지컬 AI 국가 과제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클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특히 통합 관제 솔루션인 크롬스와 그리고 실내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인 카멜레온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국내외 고객사만 150여 곳이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 평균 매출 성장률이 거의 70%가 넘어섭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데 올해 만약에 보스턴 다이맥스의 어떤 상장과 그리고 국내 대표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양산과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이 있다고 했을 때는 결국 클로봇의 어떤 이제 매출 성장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해가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 그룹의 이제 아틀라스 로봇이 최고의 어떤 로봇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그리고 현대차의 로봇 플랫폼인 모베드도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면서 현대향 로봇 부품 기업들이 전체적인 어떤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로봇이 상대적으로 쉬어갔던 거는 그 전까지 12월까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좀 12월까지 강했던 종목들을 좀 쉬어가고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시세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 이제 클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은 결국 클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스팟이라고 로봇 견을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지금 지능형 솔루션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아틀라스 로봇의 어떤 두뇌 역할은 클로봇과 협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미 체결한 상태다 보니까 이제 스팟의 어떤 이제 국내 독점 판권을 가지고 있고 또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도 있지만, 향후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와 로봇 견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봇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랬을 때 클로봇의 역할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거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국내 삼성 로보틱스와도 결국 제조물류 로봇 관련된 지금 산업 강화에 있어서 MOU를 같이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로봇 쪽에 가장 적극적인 국내 대표 기업은 사실 삼성, 현대, L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와 지금 이제 삼성과 같이 협력해서 실질적인 이제 로봇 그리고 지능형 피지컬 AI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 저는 클로봇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한동안 이제 1월 내내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지만 현대향 관련된 핵심 로봇 기업으로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좀 직전 고점 라인 때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클로봇을 탑픽점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자, 클로봇입니다. 소프트웨어고 그쵸, 회자가 좀 안 되는데 이미 시세를 한번 네, 맞습니다. 나오고 잠깐 멈춤이거든요. 차트 보면서 가격 한번 볼까요? 네, 목표가? 실제로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강력하게 올라갔던 로보티지나 클로봇 같은 대장주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 로보티지도 나와주고 한 20%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조정이. 같고요. 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지금 프리에서 한 4~5% 정도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서 가격을 약간 수정하면 6만 원대 초반이나 6만 원 미만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대였던 7만 5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네. 손절가는 5만 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의 일반은 클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선두를 뚫었던 로봇주들 잠깐 조정 나왔고 다시 바통을 받을 것이다. 맞습니다. 앞서 영민 매니저는 로켓 헬스케어, 네. 간밤에 일라일레와 엔비디아의 일종의 합작 AI 신약 연구소까지의 테마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